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공무원 합격 자신만만 공부법 책을 읽어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어볼 부분은 학원, 인강, 독학 무엇이 좋을까? 초시생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공부든 혼자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9급 공무원 시험은 과목별로 기본서가 한 권씩만 돼도 5건이고 보통 기본서가 2권씩이죠. 한 건당 보통 1000쪽이 넘어서 5건을 모아보면 속이 막힐 정도로 분량이 많아진다. 초시생분들 대상으로 좀 알려드리면요. 보통 기본서의 양이 많은 이유는 2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강사님들이 그래도 좀 설명을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서에다 해설을 또는 설명을 자세히 넣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보통은 적중률이 중요해요. 시험에서 적중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서를 수험생들이 꼼꼼하게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게다가 한 과목당 공부해야 할 책이 보통 2권씩이고 3권 이상의 과목도 있다. 뭐 기본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출도 있고 뭐 문제풀이, 뭐 단원별 모의고사, 단원별 OX 문제집, 그리고 여러가지 뭐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요약지, 뭐 하프 모의고사 등등등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공부할 분량이 많은데 독학을 고집한다면 1회 독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 나는 1회 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처음에는 인강을 수강했다. 인강을 1회 독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문제는 강의 듣는 데만 급급해 이해와 암기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험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와 보기만 해도 질리는 기본서는 제쳐두고 독학으로 요약집과 문제풀이 보는 것으로 첫 번째 실험을 대비했다. 그러다 낙방했지만 기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수험생은 공부법이 분명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은 기본서 공부에 더욱 집중할 것이고, 시험을 응시해본 학생은 문제풀이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다. 기본서와 문제풀이를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으려만 시간상 그게 잘 안되기 때문이다. 여건과 형편이 된다면 학원, 인강, 독학을 모두 활용해 기본서와 문제풀이를 골고루 하는 방안이 현명하다. 나는 처음 기본서를 1회독 할 때는 인강을 들었고 2회독 할 때부터 시험 보기 3개월 전까지 독학을 했다. 시험을 3개월 앞둔 시점부터는 학원에 등록해 문제풀이 종합반에서 시험에 대비했다. 물론 학원, 인강, 독학도 각각 장단점이 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다. 자, 오늘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학원.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2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커리큘럼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처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 자, 학원의 이제 장점으로는 커리,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용. 이렇게 적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2개월 주기로 학원비를 납부하는데 기본 과목인 국어, 한국사, 영어를 비롯해서 선택 과목마다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책값도 별도인 경우가 많아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학원을 통한 학습은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직접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모르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력 측면에서 혼자 알아보는 것보다 많은 양의 자료나 시험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정보라는 거는 요즘은 학원 아니더라도 뭐 수험 카페나 많은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보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수험생분들이 아니라 아마 강사나 직원들이겠죠. 이러한 정보력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 효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단,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는 것인데 학원에만 의존하면 자기만의 공부,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이죠.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점은 학원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은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잡아놓기 때문에 커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를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추가해 볼게요. 우선 학원의 장점은 이 커리인데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학원의 커리는 초시생분들을 위한 커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재시생분들을 위한 커리예요. 학원의 커리는 상당히 타이트하죠. 뭐 경찰 학원들 보면은 뭐 6개월 과정 정말 타이트해요. 과연 그 타이트한 커리를 초시생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재시생분들을 위한 커리입니다. 왜냐면 복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재시생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전에 기본서나 기출 강의를 받고 회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초시생분들은 학원에 기본, 심화, 기출, 모의고사, 요약집이나 하품고사 등등등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유의하셔야 합니다. 초시생분들은 선별해야 돼요. 커리를 다 듣는 게 아니라 필수 과정을 듣는다. 제가 생각할 때 필수 과정은 기본서, 전공자가 아니거나 이전에 기본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서 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기본서 보지 말고 요약집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학교생들 계신데 대다수가 다 기본서를 본 상태에서 요약서를 보고서 효과를 봐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 초시생분들은 기본서 안 보고 요약집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용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이 필수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단원별, 진도별. 그 이유는 단원별, 진도별은 강사님들이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으로 다시 문제화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필수입니다. 법과목에서는 최신 판례 특강 정도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초시생분들에게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프 모의고사, 압축, 요약 다 필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모든 과목을 이 세 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 합격을 하려면 요 세 개에만 집중해 주세요. 재시생분들은 괜찮아요. 재시생분들은 이전에 기본서 보고 기출 봤으니까 요약집 보면 좋죠.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흐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초시생분들은 우선순위를 두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은 이제 학원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이제 강사 카페나 그런 데서 질문 많이 하고요. 직원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지만 정보는 다시 한번 수험 카페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저는 생각했을 때 저도 대학 편입을 2006년도에 준비를 했고 이제 그때 합격을 하고 나서 제가 편입학원을 한 1년 정도 다녔었어요. 편입을 준비했을 때. 근데 비용을 아까워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제가 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거는 여러분들 투자라 생각하세요. 뭐 풀패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풀패스 자신이 맞는 거 끊으시고요. 뭐 독서실 다니실 분은 독서실 다니시고. 왜냐면 비용 아끼다가 괜히 시행착오 하다가 혹시 수험계 늘어나잖아요. 비용이 1년에 한 1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 단위로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거는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커리 같은 경우는 다 하지 말고 필수,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복습이라는 게 꼭 당일 복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당일 복습은 재시생분들이 가능한 방법이고 초시생분들은 회독 복습하면 됩니다. 추후에 한번 빠르게 보고 다시 보면서 줄여나가는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인터넷 강의 한번 읽어볼게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가 필수다. 인강, 즉 인터넷 강의가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하고 경제성이 뛰어나거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보다 수강료가 30에서 40% 이상 저렴하다. 요즘은 뭐 거의 풀패스를 많이 끊잖아요. 자신만의 시간 계획을 세우고 공무원 시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인강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강을 통해 효과를 얻으려면 학원에 다닌 것보다 더 강한 의지와 관리가 되야 된다는 거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리거나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강의를 모두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간접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없다는 답답함도 있다. 이런 부분은 오답 노트나 해설을 참조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은 거의 인강 시대죠.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강사 선별인 것 같아요. 종합반이나 이제 실강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강사님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원은 이제 강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다면 본인이 원하는 강사들만 선별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 선별에서 인강은 장점이 됩니다. 실강보다는 장점이라는 거죠. 뭐 편리, 경제성. 요즘에는 워낙 인강을 다들 많이 듣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프리패스에서 좀만 더 추가적인 설명드리면요. 초시생분들이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야 어떤 학원 프리패스가 싸대! 해서 고르면 안 됩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시생분들은 프리패스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격인가요? 저는 생각했을 때 강사예요. 스타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는 강사. 이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 학원 프리패스 다른 학원보다 싸다 해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고 강사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강사님의 교재는 좋지 않은데 다른 학생들은 다들 유명한 강사님의 유명한 교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강사님이 강의 더 잘해요. 그래서 다시 프리패스를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패스는
여러분들이 비용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강사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 하잖아요. 수험 기간이 1년이 늘어나고 아까 말했듯이 비용이 1년 단위로 늘어나요. 그러면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이 공무원, 경찰, 소방시험은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맞는 강사를 정하시고 풀패스 정하시고요, 빠르게 1년이라도 합격하세요.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일찍 공무원 합격하면은 공무원 연봉이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프리패스는 가격 같은 거는 학생들이 잘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상담을 해보면은 이상한 학원에 값싼 프리패스를 끊고 나중에 후회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 학원들 초반에 홍보를 무진장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판단이 안 돼요. 이 학원 유명한가 보다. 그냥 막연히 학원에 등록한다는 거죠.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정수기도 깐깐하게 고르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려있는 시험에 강사님도 깐깐하게 골라야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시간 계획. 인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을까? 계획을 잘 세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인강의 장점은 배속기죠. 배속기는 필요한 거 배속기는 들을 수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자, 단점 같은 경우는 관리 철저한 계획이 힘들다. 근데 요거는 뭐 08 클래스처럼 여러가지 관련 독서실 있잖아요. 그럼 관련 독서실 가서 관리를 받고 계획을 도움받고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되는 피드백은 강사 카페를 이용하세요. 좀 늦으면 어때요? 다른 거 공부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학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초시생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 초보 수험생에겐 보조수단이 돼야. 한번 읽어볼게요.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독학이다. 본인 스스로 공부 계획도 짜고 목표도 세워야 한다.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이 이윤규 변호사님 같은 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거나 공부한 습관이 있으시거나 수능 때 국어, 영어, 한국사 기반이 있으신 분들, 독학이 가능한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자, 계산 보겠습니다. 교육적 정의에 의하면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참여 여부부터 목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에 행하게 되는 학습 형태이다. 공부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공부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무작정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 공부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서 뭐 인강을 듣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인강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인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는 수험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독이 되신 분들 최소화할 수 있지만 회독이 안 되신 분들은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합격생 분들이나 이제 공부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의 실력에 기반해서 계속 조언을 줘요. 그러면 뭐 상위권 공부법도 있고 뭐 단기 합격 공부법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공부법이 많은데 그게 기초학생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혼자서 공부하면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궁금증이나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거죠. 나도 처음에는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 했다. 5과목 중 2과목은 독학이 가능한 것 같았지만 나머지 3과목은 혼자서 공부하려니 막막했다. 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2과목도 분량으로 봐서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인강으로 5과목의 기본서를 1독하고 이후에는 독학으로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획득했다. 독학이 가능한 과목, 요거는 보통 기반이 있는 과목은 가능하겠죠. 또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불가피하게 독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따가 요거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인강으로 5과목 기본서를 1독하고 이후에는 독학으로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획득했다. 독학, 특히 자기주도 학습 사고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이상적인 공부법이지만 처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이라면 학원의 실강이나 인강 등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해 공부하면서 독학을 병행하면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독학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독학 좋습니다.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세워야 한다. 근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과목을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도 않고 전과목 공부법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 거는 뭐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 교재에 해당 강사님의 뭐 카페를 이용해서 강사 카페를 이용해서 뭐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할게요.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이 내용이 과연 기출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단원별 OX 문제집이나 단원별 모의고사에도 중요한 거면 강사님이 문제화시켜서 내지 않았을까요? 즉 이렇게 기본서, 기출, 단원별 문제집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즉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 넘어가세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 되겠죠. 해설이 주요 과목들은 기가 막히게 해설이 잘 나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기술직이나 전공 과목들은 해설이 부실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해설이 자세히 나온 경우는 해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교재는 해설이 너무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서를 발제독하세요. 두 번째는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인강이든 실강이든 강의를 듣는 분들은 강의에서 강사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선생님들이 강사님을 고르는 기준은 뭐죠? 아니면 강사님의 도움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님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강사의 도움 받는 거는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죠. 근데 가끔씩 스타 강사님들 중에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막 두 문자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학생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님은 공부 분량을 줄여줘야 돼요.
1년 과정을 몇십 건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저축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줄여야죠. 여러분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공무원 쪽에서는 몇몇 강사님 빼놓고는 양을 무지냐 다 늘려놓고 거기서 적중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과목 못해요. 그렇게 하면. 세 번째는 예상 문제 적중.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기출도 너무 많고 기출에 벗어나서 나오는 뭐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경찰서는 경찰학과, 뭐 형사법 이런 과목도 기출을 벗어나지만 강사님들은 상위 시험에서 문제를 따와가지고 모의고사에서 문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우리가 도움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사님이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복이 돼요. 어차피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기초에서 반복이 될 거고 다시 한번 기초에서 중요한 내용은 단원별 문제집에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선생님들은 정오 판단만 되면 돼요. 그러면 맞는 선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틀린 선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맞는 선지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맞는 선지니까 암기하세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하면 되죠. 가끔씩 강사님들 중에서 만약 변호사님이나 이해가 중요하냐 암기가 중요하냐 많이 싸우고 많이 의견이 달라요. 형사법 강사님들 보면은 두 문자가 중요하다, 두 문자가 중요하지 않다. 변호사님 영상을 보면은 야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다. 다 말이 달라요.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 저는 늘 항상 말하죠. 둘 다 중요하다.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여러분 이해를 하면은 좋은 게 뭐예요? 암기의 분량이 줄어들죠.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각 활용하면 됩니다. 단 유의할 점,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세요. 우린 객관식 시험이니까, 정오 판단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틀린 선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맞는 선지로 일단 고치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체크하고 아, 이 부분은 출제자가 이렇게 장난을 쳤구나. 그리고 맞는 선지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즉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학이 가능한 과목은 이런 과목이죠. 국어, 영어, 한국사. 수능 때 국어, 영어, 한국사가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량도 많이 줄어들고 독학이 가능하겠죠. 전공자분들 가끔씩 전공자 기수지에서 전공자분들 중에서 전공 과목 잘 알아가지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뭐 행정법, 행정학 이런 과목을 독학으로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죠. 즉 취지는 뭐냐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게 강의를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정 내에서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독학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경우 개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험을 짧은 기간에 봐야 돼요. 강의를 보면 좋은데 도저히 강의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야죠.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은 어차피 기출에 있고 기출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시 단원별 OS 문제니까 모의고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기본서를 보고 기출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그럴 시간도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기출에 펼쳐 놓으세요. 기본서도 같이 펼쳐 놓으세요. 기출서 해설이 잘 나와 있으면 그냥 그 부분을 읽으세요. 풀지 말고. 기출 해설 너무 부실해요. 기본서를 같이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는 중요한 거, 지역적인 거 좀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는 기본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기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단원별 문제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먼저 잡으시고, 그게 잡고 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차 지역적인 걸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두고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원, 인강, 독학 무엇이 좋을까 한번 읽어봤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본 영상입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그리고 편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